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에듀 3회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의 전파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매질의 온도에 비례하는 게 전파 속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러한 내용은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이 전파 속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밀도와 경도와의 관계를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이 전파 속도 같은 경우는 밀도와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고요. 경도와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속도와 밀도, 경도의 관계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도에 비례한다는 점은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참고적으로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연부 조직에서 1MHz의 파장을 물어보고 있어요. 단순 계산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파장 구하는 공식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파장은 전파 속도분의 주파수로 값을 계산하게 돼요. 연부 조직에서는 전파 속도 값이 1540m/s로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서는 주파수가 1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하면 3번에 있는 1.54가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나오는 값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1MHz의 초음파 파장을 물어보거나 또는 2MHz의 초음파 파장 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1MHz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전파 속도 값만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암기를 좀 해두시고요. 주파수가 2MHz일 때는 이 값을 반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반으로 나눠주게 되면 0.77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MHz일 때 파장값과 2MHz일 때 파장값, 이 두 가지의 값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뭐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정답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공식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나오는 값은 대부분 이 두 가지 값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값 정도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의 전파에 대한 매질의 저항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미 문제의 값이 있게 되는데요. 음의 전파에 대한 매질의 저항은 음향 저항이라고 하게 돼요. 음향 저항은 다른 말로 임피던스, 정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풀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마찬가지로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펄스 초음파 용어 중에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펄스 횟수를 의미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에 있는 펄스 반복 주파수 PRF를 정답으로 보시면 돼요. 단위 시간당 몇 번의 펄스가 발생했는지 지금 총 3번의 펄스가 발생했죠. 이런 경우는 3Hz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펄스 반복 주파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프로브의 구조 중에서 흡입증을 두껍게 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앞쪽에는 이제 결합층이 있고요. 뒤쪽에는 앞전소자, 가장 뒤쪽에 흡입층이 있어요. 음파가 갔다가 되돌아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흡입층이 두꺼워지게 되면 음파가 멀리 가지 못하고 많이 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죠. 정답은 후방음의 흡수 증가 2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후방음의 흡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파장이 멀리 가지 못하고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 공간 분해능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관계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댐핑 레이어, 흡입층의 두께에 따라서 분해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은 꼭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1초당 전시되는 화면의 수를 나타내는 용어를 물어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용어를 묻는 문제고요. 정답은 2번에 있는 화면 발생률 프레임 레이트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1초당 발생되는 화면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영상이 끊김없이 잘 나타나게 되고요. 1초당 전시되는 화면의 수가 적어지게 되면 툭툭 끊겨서 영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시간 영상이 끊김없이 잘 나오게 되고요.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면 영상이 끊어지면서 재생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빔이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에 있는 물체를 구별하는 능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진행 방향과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진행 방향에 있는 것을 구분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같은 축상에 있기 때문에 축방향 분해능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진행 방향과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쪽 옆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분해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 방향과 수직과 관련된 것은 라테랄 레졸루션,
식방향 불행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실 때는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잘 봐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기 보실 때도 축방향과 측방향 좀 비슷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영어 표현까지 구분해서 정답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엑시알과 라테랄 레졸루션,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꼭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많이 풀어봤던 패턴이어서 정답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심장의 운동 상태 물어보는 표시법 물어본다면 M모드 운동 표시법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쓸개와 아래 대정맥을 임의로 연결한 선으로 간의 오른옆과 왼옆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는 용어를 물어보고 있어요.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이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3번에 있는 칸틸리선입니다. 쓸개 쪽과 하대정맥을 쭉 연결하게 되면 간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는 지표로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와 함께 마찬가지로 용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보시면 경복부 검사 시에는 선형 프로브가 아니라 볼록형 프로브를 사용해야 돼요. 2번 경직자 검사할 때는 볼록형이 아니라 렉탈 프로브죠. 직장 프로브를 사용해야 됩니다. 3번 경복부 검사 시에는 방광을 음향창으로 한다. 3번 정답이네요. 경직장 검사할 때는 최대한 높은 주파수, 직장으로 삽입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근접한 곳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주파수가 높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경직장 검사 시에는 프로브의 위생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위생관리가 중요하죠. 몸속으로 탐촉자를 삽입하기 때문에 콘돔을 씌운다든지 감염에 대한 예방에 필요한 검사가 경직장 초음파 검사예요. 정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교시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화살표의 인공물의 종류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가운데 횡격막이 있고 반대편에 같은 구조물이 마치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게 되죠. 정답은 2번에 있는 미러 아티팩트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살표된 구조물을 얻기 위한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화살표된 구조물, 이렇게 생긴 구조물은 췌장이죠. 1번 식후 스캔 영상이다. 틀린 보기고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위장에는 액체 성분, 아마도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위장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전 스캔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간을 음향창으로 한 영상이다. 관계없는 보기고요. 3번 위장을 음향창으로 스캔한 영상이다. 정답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부학적 위치로 봤을 때 위장 아래쪽에 췌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초음파 검사할 때 췌장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 환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위장에 가득 채워진 이 물을 음향창으로 활용해서 췌장을 검사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검사를 위해 누운 자세 스캔 영상이다. 보통 이제 물을 마신 다음에는 반쯤 앉은 자세에서 검사를 하게 돼요. 4번 틀린 보기고요. 5번 탐촉자를 세로로 놓고 스캔한 영상이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가로 스캔 영상이죠. 5번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 3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영상 가지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이 췌장 쪽을 검사할 때 물을 마신 다음 검사하는 환자의 자세예요. 바로 누운 자세보다는 반쯤 앉은 자세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위장을 음향창으로 검사하는 게 췌장이 안 보일 때 활용하는 검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누운 자세보다는 반쯤 앉은 자세에서 검사한다. 이 부분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5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관계없는 보기입니다. 심장 초음파에 대한 내용들은 좀 설명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특강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내용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턱밑샘 검사, 타액선 검사는 아니고요. 갑상선을 보는 검사입니다. 2번 사다리꼴이 아니라 선형 탐촉자로 검사한 영상이고요. 만약에 사다리꼴로 검사했다면 이런 식으로 영상도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3번의 A에 해당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은 목에서 가장 큰 근육이다. 정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은 흉쇄 유돌근이라고 해서 스토너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이고요. 목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4번 검사를 위해 목을 검사 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검사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목을 검사할 때
이쪽을 검사한다고 한다면 환자의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줘야겠죠. 5번 투과력이 높은 저주파수가 아니라 표재성 장기, 목 쪽에 있는 슈퍼피셜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투과력이 낮은 고주파수를 사용해야 돼요. 정답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탐촉자로 얻을 수 있는 영상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러한 탐촉자를 사용하는 검사는 보통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영상 선택할 때는 심장 초음파 영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에 있는 2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A번 영상 같은 경우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인데요.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 탐촉자로 얻을 수 있는 영상입니다. 가운데 자궁이 있고 양쪽에 난소가 보여지고 있어요. 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해당 영상만 봤을 때는 어떤 장애를 검사했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몸쪽으로 삽입을 해서 검사한 탐촉자 구조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길게 구성된 탐촉자를 사용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삽입을 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힙선과 방광 구조물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직장 쪽으로 탐촉자를 삽입해서 영상을 얻은 경직장 초음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D번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번이 심장 초음파 영상이라서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